우리는 평생을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다지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고, 만족은 늘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이만큼 살아왔는데도 왜 우리는 쉽게 편안해지지 못할까요? 채운 것은 많은데, 마음은 늘 무언가를 더 요구합니다. 바쁘게 달려온 삶의 속도는 좀처럼 늦춰지지 않고 기대는 조용히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흐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간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욕망이라고.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다음 결핍을 만들어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탓하지만 더 많은 불행은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은 삶을 더 가볍게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금 비울수록 숨이 트이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욕망과 기대에서 한 발 물러나는 순간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중심을 천천히 되찾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욕망은 인간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며 삶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욕망이 인간을 살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욕망이 인간을 결코 쉬게 두지 않는 힘이기도 하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하나가 충족되면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욕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곧바로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욕망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음 결핍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채웠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다시 부족함을 느끼도록 이끌립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어떤 목표에 도달해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기쁨은 잠시 스쳐 지나가고 마음은 다시 앞으로 밀려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보다는 다음 상태를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욕망은 우리를 살게 하지만 지금에 머물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삶의 원동력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을 가장 쉽게 지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욕망을 채우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얻고 목표를 이루고 부족함이 사라지면 비로소 만족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욕망은 채움의 대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결핍 위에서만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에도 만족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이 느끼는 만족이 짧은 이유를 바로 이 욕망의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행복은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욕망이 잠시 멈춘 순간 마음에 잠깐 스며드는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만족은 늘 짧고 갈망은 다시 길어집니다. 이렇게 만족과 갈망 사이에 균형이 무너질 때 인간의 마음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느낌은 욕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욕망의 구조 자체가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만 밀어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불행의 원인을 고통에서 찾습니다. 아픈 일, 힘든 사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대는 가장 조용하게 마음을 잠식합니다. 소리도 없이 스며들어 어느새 삶의 기준이 됩니다. 삶은 이 정도쯤은 흘러가야 한다는 생각. 사람이라면 이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기준. 내 인생은 이쯤이면 조금은 편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마치 당연한 진실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시작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깊어지고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기대를 배반했다는 사실이 사람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듭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은 견딜 수 있어도 기대가 무너진 순간의 좌절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이런 이유로 쇼펜하우어는 불행이 외부의 사건에서 시작되는 경우보다 내면에 품었던 기대에서 더 자주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삶이 우리를 괴롭힌다기보다 우리가 삶에 요구한 것이 조용히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셈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욕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젊을 때처럼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애쓰지 않게 되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환경이나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만들어 낸 하나의 습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 조용해지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 모습을 바꿀 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취의 욕망으로 나타나고 중년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옮겨가며 노년에는 불안을 피하고 싶은 바람으로 스며듭니다. 욕망은 대상이 바뀔 뿐 그 작동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의 본질이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는 순간 사람은 오히려 그 욕망에 더 깊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밀어내려 할수록 더 또렷해지는 것이 바로 욕망의 성질입니다. 그가 말한 중요한 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알아차리는 힘을 기르는 것. 내 마음 속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욕망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고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며 종종 체념이나 포기를 먼저 떠올립니다. 더는 애쓰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려놓음은 그런 종류의 포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바라보는 하나의 통찰에 가깝습니다. 그는 삶의 대부분이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차분히 인정하는 태도가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적은 것만 통제할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그저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삶은 이상하게도 더 무겁지 않아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요구하던 조건을 하나씩 정리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괜찮고 이만큼은 가져야만 행복하다는 그 많은 전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사람은 아무 기대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조건 위에 올려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되어야만, 무엇을 가져야만 괜찮아지는 삶이 아니라 지금의 삶 위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흔히 원하는 것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며 막힘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자유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는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에게 자유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상태가 아니라 원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없다고 했어. 삶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상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그가 말한 진짜 자유였습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기대도 줄어듭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삶은 더 이상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고통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더 이상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고통은 지나가는 일이 되고
삶 전체를 끌고 가는 힘은 잃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삶의 소음이 줄어들고 비교의 목소리가 잦아들며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를 고민하던 자리에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감각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란 삶에서 고통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와도 삶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욕망과 고통에서 동시에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의 자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젊은 사람보다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에게 더 깊이 닿습니다.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몸으로 겪어본 사람에게 그의 말은 유난히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마음이 그만큼 편안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일을 더 빨리 해결한다고 했어. 감정까지 함께 정리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삶은 생각보다 천천히 따라오고 마음은 늘 한 박자 늦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삶의 후반부에 필요한 지혜는 무언가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씩 정리해 가는 일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를 묻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아도 괜찮을지를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삶을 멈추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삶을 한결 가볍게 만듭니다. 그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욕망은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고통 역시 늘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지나가게 둘 수 있는 손님이 됩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온 우리는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자기 삶의 중심을 지켜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기대하며 살아왔고, 갈망하며 버텼으며, 수많은 욕망을 품은 채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그 과정이 늘 아름답지만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해도 괜찮은 시점입니다. 더 무엇을 가져야 할까를 묻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아도 괜찮을지를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이 질문은 삶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삶을 한결 가볍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쉽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덜 불행해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고 소리 없이 이어지며 눈에 띄지 않게 오래 걸리지만 분명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에게 더 깊이 닿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살아가게 한 힘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버티게 했으며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욕망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을 때 삶은 비로소 남의 기대가 아닌 우리 자신의 것이 됩니다.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의 후반부란 더 많이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씩 가볍게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연습을 시작한 사람만이 고통과 욕망 사이에서 자기만의 평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이미 충분히 살아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선물입니다. 이 시간이 괜찮았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가겠습니다.